자, 여러분, 지금 대선이 끝났고 코스피가 말 그대로 불기둥 끊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악재가 한 번에 터진다면 게임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4천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팩트를 보자면 가능성은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트리트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 코스피 4천이 정말 꿈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탄핵 이후에 드디어 조기 대선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죠. 자, 정치색을 떠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치색을 떠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찬가지로 정치색 떠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응입니다. 대응. 뭐 아까 말씀드린 후보를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던 간에 이제 어쨌든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객관적으로 현 상황에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하나씩 대응을 해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자, 대선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 어떨 것 같으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호재와 악재가 너무나도 많이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한테 만약에 와가지고 누군가 저한테 대통령 하실래요? 물어보면 저는 지금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정도로 진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내 환경도 그렇고 대외 환경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대내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있는 거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주변에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죠? 그죠? 그리고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뭐 고용도 안 돼, 투자도 안 돌아, 막 그런 얘기 돌고 있죠. 그래서 다들 지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 맞아요.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 이미 확정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내수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대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 이제 시작해야죠. 그죠? 지금까지는 뭐 탄핵 정국이었으니까는 협상자가 없다라고 핑계댈 수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랑 관세를 가지고 협상하는 게 이제 시작일 거고,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 지정학 리스크가 지금보다 맥시멈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매우 요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었을 때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 국내 주식시장에는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냐라고 하는 걸 그려보려면 일단 이 호재와 악재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쫙 나열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호재와 악재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정치 불확실성이 생긴 거 맞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정치 불확실성이 지금까지 되게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가서 하향 안정된 적이 지금까지 없거든요. 탄핵 정국 이후로.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 밑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 호재죠. 그죠? 환율이 1,400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1,300 밑에서 돌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안정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미국도 지금 현재 트럼프 때문에 약달러로 달러가 전환이 되면서 사실 달러가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사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해소가 되는 추세다라고 하는 게 일단 1번 호재. 그리고 2번 호재가 뭐냐?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도 상법 개정에 엄청나게 속도가 붙을 겁니다. 실제로 기사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취임 후 2, 3주 안에 처리하겠다. 심지어 보완해서 더 세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뭐 왈가왈부가 많은데 일단 이건 무조건 증시는 호재예요. 왜냐? 일단 무조건 주주 친화적이거든요. 일단 상법 개정의 논지는 뭐냐면 이
우리가 그 상장사의 그 어떤 그 이사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제 회사가 아니라 주주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담는 거거든요. 일단 주주 친화적이 맞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근데 왜 이렇게 증시가 안 좋냐고 했었을 때 일단 만성적 저평가가 늘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같은 거 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상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완전 그냥 최악인 거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만성적 저평가 요인이었었는데 이게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라도 일단 증시는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법안이 속도가 붙는다. 그죠?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됐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엄청난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이제 못 막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건 증시 완전 호재겠죠. 그게 일단 있고 세 번째 거기에 플러스로 추경한답니다. 추경이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돈 푸는 거죠. 그죠? 최소 30조 이상은 일단 풀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대통령이 되셨고 플러스로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초스피드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사실상 이거는 뭐 어떤 악재도 다 무시할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 이런 말이 있죠. 중앙은행과 정부와는 맞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이 작정하고 돈 풀겠다는데 거기에 역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식시장에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증시에는 진짜 엄청난 호재 요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요소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글로벌 머니 무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 건데 현재 연중 기준 봤었을 때 이제 6월 달까지 수익 본 거죠. 2025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6월 달까지 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S&P는 올해 1% 올랐어요. 그죠? 뭐 중간에 관세 때문에 폭락하고 지금 회복해서 지금 겨우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는데 항생지수 볼까? 항생지수 어떻죠? 얘는 연중 20%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이미 글로벌로는 머니 무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돈을 빼고 이제 다른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사실 최근 10년 동안은 미국이 쭉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10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시겠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안 좋고 신흥국이 좋았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미국이 좋았고 신흥국이 안 좋았죠. 근데 이게 10년 사이클로 돕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머니 무브 흐름이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게 트리거가 된 게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가 이것저것 해서 미국의 신뢰를 떨군 게 트리거였고 그걸로 인해 촉발된 머니 무브는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더해서 호재가 더해진다면 그죠?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네 가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호재만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는 쭉 오르기만 할 거냐? 저는 항상 그렇게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 동전에 양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투자에서는 항상 100%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악재는 뭐가 있느냐? 첫째, 미국과 관세 협상. 이게 드디어 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숙제가 우리 앞에 온 거죠. 숙제 데드라인이 왔습니다. 청구서가 이제 우리한테 온 거죠. 지금까지 한국은 탄핵 정국을 근거로 협상을 미뤄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미룰 근거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있으니까 그죠? 협상할 사람이 생겼죠. 그럼 트럼프가 성격상 바로 가서 협상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당장 4일이 참고로 오늘입니다. 촬영은 오늘이에요. 오늘까지 협상안 내라 그러는데 오늘 당선됐는데 최상의 제안을 내라. 만만치 않아 보이죠? 트럼프가 벌써부터 만만치 않게 행동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리 증시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는 별로 얘기가 안 나왔다 보니까는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았었는데 관세 협상한 나라들 보면은 증시가 엄청 빠집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악재고요. 두 번째, 곳곳에서 커지는 지정학 리스크. 사실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역대 최고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죠? 지금 이란이 해외 협상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좌초우기로 흐르고 있어요. 이러면 이스라엘이 가만두고 있지 않겠죠.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이란에게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확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발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역대급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일본의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 사람들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의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만 금리를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갈수록 내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금리 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건 곧 뭐가 되느냐? 엔캐리 자금 회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가능성이 오고 있다. 이것도 지금 역대급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확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이것들이 지정한 리스크. 이게 말 그대로 블랙스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진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건데, 추경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추경의 그림자. 자, 우리가 돈을 풀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까? 그죠? 지금 정부가 돈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을 풀면은 좋은 일만 있을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추경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재정 건전성 리스크라고 하는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돈 푸는 게 되게 위험하단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되면서 추경하겠다라고 공약한 집행 규모가 얼마 정도 됐느냐? 2020년도까지 최대 12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치가 다르긴 하지만 추정하기로 대략 100조 원짜리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돈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느냐?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이 돈을 메꿔야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국채를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국채가 발행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국채 금리가 뛰기 시작하죠. 실제로 이게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 가져온 자료입니다. 국채 금리가 2.3% 폭등하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대선 전까지는 안정되게 가다 갑자기 팍 튀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추경할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겠네. 국채 발행하겠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블랙스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채권 금리는 특히나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대출 금리의 벤치마크란 말입니다. 이게 튀면은 회사채 금리도 오르고요. 그죠? 그리고 대출 금리도 오르고요. 다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최근에 뭐 PF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PF 내 뭐 사채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실 기업들이 한 번에 팍팍 터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르는 각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어딘가 하나가 부러질 수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기고 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하나의 블랙스완의 트리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및 요약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앞으로 올리는 모든 영상들에는 항상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모든 것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 배팅을 해야 돼요. 확률적 배팅.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 비중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한국 주식 비중 낮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 주변은 뭐더라도 대부분 제 친구들 다 미국만 합니다. 한국 제로인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특히나 한국이 제로이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왜냐? 악재들이 좀 세기는 한데 이것들은 다 블랙스완급 이벤트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시장의 전반적 흐름은 뭐냐면은 전반적 흐름은 호재입니다. 즉 블랙스완급으로 뭔가 하나 터지지 않는 이상이야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 합니까? 주로 이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지 않습니까?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코스피가 2700 뚫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기준으로도 한국 주식 PBR은 0.9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평가 요인을 해소시킬 호재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역사적 평균인 1.4까지만 올라간다. 한국 주식 PBR 평균이 1.4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0.9에서 1.4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상승력은 대략 50% 이상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내용 있죠. 코스피가 4,000 돌파하는 게 꿈이 아니라고. 이게
이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50% 이상 오르면 4천 돌파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코스피 4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죠? 지금 베팅하지 않으면 언제 베팅할 것인가? 그죠? 일종의 포커랑 비슷한 거죠. 포커에서도 우리가 일단 카드에 좋은 패 들어왔으면 일단 상대 패가 뭔지 몰라도 베팅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베팅 안 하면 언제 베팅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늘리셔라. 단 몰빵은 금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악재가 공존하기 때문에, 특히나 블랙스완이 지금은 매우 트리거 대가서 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당장 이제 오늘부터 트럼프가 관세 하자고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지정한 리스크. 이건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블랙스완에 대한 해지 전략을 반드시 갖춰놓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 리스크.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터질 뇌관이 하나 생긴 겁니다. 결국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리가 튀어서, 그죠? 어딘가 하나가 부러질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생겼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스완 해지를 저는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시되 거기에 대한 블랙스완 해지를 항상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앞으로도 저는 이런 영상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고, 저희 채널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영상들 보고 싶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꼭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